민사재판의 용어 1편. 이건 내용이 길어서 영상을 2개로 나눠서 올릴 것 같아요. 소송 요건. 소송이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의 능력, 당사자 적격, 소의 이익 등을 고려합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항변사항. 소송 요건 중 그 존재를 피고가 주장하지 않는 한 문제로 삼지 않는 사항입니다. 직권조사사항. 소송 요건의 존재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 전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 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합하다는 피고의 주장입니다. 당사자 능력.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 능력입니다. 주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적격. 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주주나 이사, 감사만 원고 적격이 있고 다른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승계.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 목적물, 양도 등으로 권리관계 변동이 생겨 당사자의 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목적물이 양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 진행 중 목적물이 매매나 증여, 채권 양도,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승계 참가. 소송 진행 중 소송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인수 참가. 소송 진행 중 소송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당사자가 양수인을 강제로 소송에 끌어들이는 제도입니다. 소송 탈퇴. 승계 참가 또는 인수 참가의 경우 소송 목적물 전부가 승계됐고 승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보조 참가. A와 B 사이의 소송 진행 중 그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C가 A 또는 B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C가 B의 승소를 위해 A와 B 사이의 소송에 보조 참가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B와 C 사이에 미치므로 B와 C는 상대방에 대해 그 판결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소송 고지.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소송 참가를 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 진행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독립 당사자 참가. A와 B 사이의 소송 진행 중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를 A, B 양쪽이나 A나 B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3자의 법률 관계를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집행관. 재판의 강제 집행, 서류의 송달 등에 종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책임화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자신이 취급한 사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원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일종의 개인 사업자와 유사합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다만 취급하는 사무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겸직 금지 등 공무원과 유사한 직인 부분도 있고 법원장이 임명하고 법원이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무관할.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서 제1심 소송 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입니다. 합의부의 심판 사건은 1. 소송 목적의 값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 2. 재산권에 대한 소송 중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
3. 비재산권에 대한 소송. 4.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5.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 등이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법관 등이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 물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입니다. 제척.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피.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에 의하여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피 신청 남용 방지를 위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 신청은 각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새로운 사유 없이 기피 신청을 반복하거나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하는 기피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회피.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인지액 계산 기준 주요 내용. 소송값의 목적에 의하여 인지가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목적의 값 계산의 기본 원칙 주요 내용. 소송 제기 당시 소송재당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 본원 재판에서 소송 비용 부담 절차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와 부담 비율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액 상환 청구권, 상환 청구권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보 제공. 민사소송법상 담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 또는 법원이 한 처분에 의해 상대방에게 생길지 모를 손해배상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소송구조.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구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변론. 공개 법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하는 소송 행위와 증거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조사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소송 행위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 공판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민사사건에서 공판기일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신문. 서면 심리만으로는 소명 방법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가인의 진술을 들음으로써 결정을 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으로 종결하는 사건에서 이용됩니다. 처분권주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줘서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과 별개의 사항을 판결할 수 없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도 없습니다. 변론주의.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입니다. 증거조사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소송 행위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장책임이나 자백의 구속력, 직권 증거조사의 제한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장책임.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원칙입니다.
실무상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주장 책임을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 변론 결과 사실의 전부가 밝혀지지 않을 때 그 불이익을 어느 당사자에게 돌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전부 불명의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는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발생 사실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권리소멸 사실의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성명권. 당사자의 진술에 불명확, 모순, 결함이 있거나 입증을 당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권능입니다.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요건 사실 또는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성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된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안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민사재판 용어의 2부인데요. 제가 이거를 원래 영상 2개로 나누려고 했는데 끝까지 읽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요 사실.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실체법상 구성 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입니다. 실체법을 해석함에 있어 그 법률에서 주요 사실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에서 자객에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당사자의 진술을 말합니다.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재판상 자백에 구속됩니다. 법원이 증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반대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백한 사실을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백의 구속력입니다.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한 자백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소송에서는 재판상 자백이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반드시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백 간주. 일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판상 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가 변론에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나 당사자가 기일 통지를 받고도 답변 선언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실시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나 신문 게시,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다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일 변경. 기일을 게시하기 전에 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기일을 변경하면 기일 변경 명령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고지됩니다. 추후 지정.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실무상 기일 추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간주.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미리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진술 간주 제도를 적용해서 변론을 진행할 건지, 기일을 연기할 건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취하 간주.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하거나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는 변론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상 쌍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 좀 마실게요. 변론의 병합.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하여 하나의 소송 절차로 승리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여러 개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결합되는 것이므로 쟁점이 유사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병행심리와는 구별됩니다. 변론 준비 절차.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절차의 중단. 당사자나 소송 수행자에게 소송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당사자나 소송 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을 수행할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재판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의 파산 등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망, 합병 등의 경우에는 사유가 생긴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소송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중지됩니다. 소송 절차의 수계. 소송 절차가 중단된 경우 새로운 당사자나 소송 수행자가 기존의 소송 절차를 이어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상속인,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이후의 존속법인, 파산관제인 등이 수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과 소명. 증명은 어느 사실의 전부에 관해 법관이 확신을 얻게 하는 입증의 힘입니다. 소명은 증명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대개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 행위입니다. 증거 보전.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해뒀다가 본안 소송에서 사실 인정에 사용하기 위한 증거 조사 방법입니다. 이는 증인이 위독하거나 당분간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공문서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 명령. 독촉 절차라고도 하는 지급 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령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특별소송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발합니다. 다만 지급 명령에는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 명령에 대해 청구 의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행 권고 결정. 민사 소액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소액 사건에서 신속하고 간이한 사건 처리, 당사자의 법정 출석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활용합니다. 소액 사건의 특성상 소장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이행 권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변론에서 심리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쌍방이 화해 권고 결정 정보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재판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함으로써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입니다. 제척기간. 법률이 정한 권리행사 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같습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해야 하는 반면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조사하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연대채무 채권자가 여러 명의 채무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채무자가 변제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채무관계입니다. 채권자는 여러 채무자 중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마음대로 골라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여러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없는 점에서 법정 성격은 연대 채무와 다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채무자를 상대로도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합니다. 구상권 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해 대신 출연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상환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 대해 출연금의 상환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보상과 배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유해자가 전부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생긴 손해 내지 손실을 전부하는 것입니다. 가집행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하고 잠정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가 포함되어 있으면 판결 확정 이전에도 그 판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완료된 경우에 상급심에서 판결 결론이 변경되면 가집행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가집행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때 가집행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 신청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 다 읽었네요.